1997년 창단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소개합니다. 실험적인 음악과 무대 기획으로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이들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아름다운 무대를 만나봅니다. 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벚꽃, 춘천의 벚꽃 명소를 찾아 떠나봅니다. 춘천댐을 비롯해 북위리의 벚꽃길 등 화려한 봄을 장식하는 춘천의 벚꽃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 영동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 산불은 빠르게 진화가 됐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서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피해 지역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복구가 필요한지 강원도 산불 그 이후의 모습들을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100세 시대 중년이 접어들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화라고 하는데요. 노화 예방의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라고 합니다. 한국 노인의 경우 밥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고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은 물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고기류와 달걀, 생선, 홍류 등 단백질이 많이 든 식품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매 식단 영양소를 골고루 고려하셔서 건강한 식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그럼 노기한 리포터가 준비한 생생한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계절 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이 계절에 아주 격조 있는 저와 잘 어울리는 클래식 연주회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음악회 현장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선율이 모여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모니. 지금부터 감동과 자부심으로 수놓은 음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제가 노기환 음악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제 모습 예전에 마에스트로 강마애가 다시 부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또 정신을 쏙 빼놓으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클래식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지휘하시는 거 보셨다시피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쓰러지겠다. 클래식에 대한 조예는 멀어 보이네요.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또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교향악단. 빛나는 열정 아름다운 하모니 원주 시립교향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힘들다 진짜. 네,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연주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원주시 교향악단 단장 김광수입니다.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은 9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22년에 전국 최고의 교향악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5명의 단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협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음악 감독 김광현 씨입니다. 김광현 지휘자의 모습만으로도요, 제가 혼이 막 쏙 빠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 모습하고 좀 사뭇 다르죠? 너무 다르네요. 지휘자 선생님은 언제부터 맡으신 거예요? 저는 2015년부터 현재 5년째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휘자 선생님 그러면 약간 백발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연상했는데
사실은 처음 뵙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도 사실은 이제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부지휘자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좀 보자 하고서 이제 원서를 냈는데 이렇게 덜컥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저도 부담도 됐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전국에 있는 국공립 오케스트라 중에는 제가 아직도 제일 최연소예요. 예, 지금 제가 그만큼 뭐 젊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으셨다 이런 얘기겠죠. 네, 과찬이십니다. 예. 때론 부드럽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김광현 지휘자의 뛰어난 음악성과 파격적인 기획력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의 자리를 지키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원주 시립교향악단. 다른 악기와의 조화를 맞춰가는 이 환상의 호흡에서 클래식에 대한 애정과 진지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악기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바순이라고 하고요. 바순. 예, 현악기에서 첼로랑 같은 음역대를 연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원 활동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 17년 정도. 공연은 늘 떨리죠. 설레고.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원주시의 많은 이제 그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연주, 좋은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군요. 에너지 넘치는 지휘 아래 리허설은 끝날 줄 모르는데요. 오케스트라 협연은 무엇보다 다른 악기와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일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가 있어요. 특히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지방 교향악단 중 최초로 15년 연속으로 그걸 초청받아서 참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내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5시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럼 내일 서울에서 있는 교향악 축제에서 선보일 음악들을 오늘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예의죠. 사실은 우리 원주 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니까요. 원주시립교향악단은 말 그대로 원주 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원주 시민의 자랑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또 원주 시민을 위해서 언제나 저희는 끝까지 문화적인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봉사할 것입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슬슬 관객들의 발길이 채워지는데요. 클래식과 원주 시립교향악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다 원주에 와서 뭐 어떤 문화생활 즐길 게 있을까 좀 많이 생각했는데 원주시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연한다는 거 듣고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 또 서울에서 열리는 그 교향악 축제에도 우리 원주 교향악단이 초청을 받아 가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연주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강원도에서는 뭐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강원도의 몇 손가락 그렇습니다. 안에 꼽히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무대 뒤 그 누구보다 바쁜 단원들 막바지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는 모습에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긴장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긴장도 되고요. 네, 잘 해야 되니까 긴장되죠. 네. 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가족 같아서 선생님들도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원주시향 제 126회 정기 연주회 화이팅! 객석을 뜨겁게 달굴 이들의 행복한 클래식 바이러스가 시작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저까지 떨려요. 네. 특히나 서울에서 있을 공연을 원주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게 참 좋은 모습이죠. 김광현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탄생되는 이들의 무대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베베로의 파사칼리아에 이어 이번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한없이 쏟아지는 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은 관객들을 금세 매료시키는데요. 마지막은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곡으로 낭만과 우수에 젖은 목가적인 분위기와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함께 이어지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입니다. 멋진 연주에 보답하는 관객들의 박수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가끔 시향 연주 자주 보러 옵니다.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편안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시향단이 있어서 원주에 사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될 만큼 너무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지휘봉이 돼 울리는 이들의 하모니. 연주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관객과 단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빚어내는 이 화음이었습니다. 네, 연주회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김광현 지휘자와 단원들의 진지하고도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빠져버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제 지휘하는 모습에 이렇게 빠지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명수 씨가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전공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성악을 전공한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원주 시향의 연주를 뭐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었죠.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시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참 높습니다. 네, 네. 올해로 22년 차로 비교적 젊은 교향악단에 속하는데 그만큼 실험적인 연주도 많이 해서 네. 팬층이 두텁고 정기 연주회 때마다 전성 매진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네. 이 대중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기 연주회는 물론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계시다고 해요. 이러니까 뭐 시민들이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연주회가 많으니까 네. 네, 이 좋은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지와 함께 네, 음악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소식 마무리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영서 지역이 28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더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시원한 음료수를 찾게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봄이 가고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요. 이 봄이 갈수록 너무 짧아지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가는 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뭐 봄꽃도 떨어졌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뭐 당연히 이제 여름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네네. 이 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춘천에는 지금 아주 예쁜 벚꽃길이 있거든요. 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벚꽃 볼 수 있는 게 제주도라면 네. 가장 늦게까지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설레요. 왜냐면요, 춘천의 봄을 즐기러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봄하면요 꽃놀이잖아요. 제가 오늘 춘천의 벚꽃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곳은요 3-4년 전부터 조금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대요. 그만큼 아직 그렇게 많이 공개된 적은 없는 곳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벚꽃 명소를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벚꽃이 이미 다 졌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제 막 피기 시작해 절정을 맞는 곳이 있다. 짧아서 아쉬운 봄을 조금 더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곳. 봄이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서 올해 마지막 벚꽃놀이를 즐겨보자고요. 춘천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춘천시 북산면 북위리. 높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자연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지금 북위리는 봄의 기운으로 활력이 넘친다. 아침이면 소양호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아름다워 물안골이라고도 불리는 북위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많고 체험마을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그런 곳이 유명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 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데. 수백 그루의 벚나무에서 피어난 벚꽃으로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진다. 마을에 들어오니까요 그림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물안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은 이제 오지 속의 오지, 그러니까 소양댐이 생기면서 고립된 마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순수한 마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벚꽃이 예뻤던 거예요? 벚꽃은 한 3, 4년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북일이 벚꽃이 입소문이 나면서 벚꽃 명소가 된 북일이. 작년에 처음으로 북일이 벚꽃 축제를 시작했다. 일반적인 지역 축제가 아닌 마을 공동체 스스로 만들어가는 북일이 벚꽃 축제. 작고 소박하지만 화려하게 핀 벚꽃은 물론 산골에 푸짐한 인심과 정을 선물한다. 자고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가 먼저 발길을 잡는다. 마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한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잔치국수와 많은 정성이 필요한 손두부까지. 북일이표 음식들. 입안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도토리묵. 메밀전병 안 먹으면 섭섭하죠. 국수와 떡까지 푸짐하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의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맛.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벚꽃이 휘날리는 곳에서 먹다 보니 더 맛있다. 빵에서 맛있죠? 어때요? 저도! 또 먹어. 맛있으니까 또 먹어. 많이 먹어. 정말 그래요. 나도 너 먹고 너 먹어.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어머니 제가 나의 손맛. 떡맛을 한마디로 이거야 이게. 꽃도 보기 좋고요. 동생들하고 와서 떡도 맛있고 잔치국수도 맛있고. 얘는 뭐야? 순두부도 맛있고 너무 좋아요. 오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뿅.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왕년에 힘 한 번 안 써본 사람 있으랴. 저마다 힘자랑 대결이 펼쳐졌다. 힘차게 내려치는 모습만 봐도 스트레스 안녕. 덕분에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찰떡이 만들어진다. 샤방샤방한 치마를 입고 요상한 소리를 내며 떡매를 치는 연희씨. 그런데 떡매 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해봤나 봐요. 어느새 나도 힘을 보태 찰떡쿵 찰떡쿵. 어느새 찰떡 완성. 이런 건 현장에서 바로 먹어줘야 제맛이다. 이거 그냥 이대로도 먹어봤어.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꽃구경 갑시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잎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온다.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찰칵찰칵. 화려하게 핀 벚꽃 사이로 행복한 추억이 차곡차곡. 소중한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본다. 벚꽃놀이 해면서도 한 번도 이거 벚꽃놀이 못 갔어요. 바빠서. 우리 집 문 앞에가 전부 꽃 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그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군요. 시간 낸 거 우리 중국 동포들이 오늘 간만에 모임 해자 그래서 왔는데 엄마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하고 생각 처음 해요. 7년 만에. 7년 만에? 예, 여기는 처음 왔어요. 너무나 이뻐요. 봄 기운 꽃 기운 제대로 만끽하는 연희씨. 만개한 벚꽃으로 터널이 만들어졌다. 북일이 입구부터 1.2km나 이어진 벚꽃길. 하얗게 빛나는 벚꽃 앞에서 찍으면 누구나 여신이 된다. 화사한 벚꽃 앞에서 셀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오늘 진짜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이 시기를 놓치면 2020년에 다시 벚꽃을 볼 수 있으니까 2019년 마지막 벚꽃을 예쁘게 사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덤이에요. 도시의 벚꽃들도 아름답지만 맑은 공기와 푸른 숲속에서 피어난 북일이의 벚꽃들은 더욱 싱그럽게 느껴진다. 예쁘게 핀 꽃들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
우리가 춘천에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왕년에 꽃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나 봐요. 아까 전에 꽃에서 사진 찍는 모습이 굉장히 너무 멋지셨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멋지게 어떻게 꽃 앞에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예뻐요, 어머니. 저거 예뻐, 이렇게. 누가 꽃이에요, 어머니? 저예요. 저도 올해 들어가지고 벚꽃놀이 처음 와가지고 되게 예쁜 거 보니까 뭐 마음도 리프레시 되고 한복만 원래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이거 보고 가자고 왔거든요. 엄마 좋아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사위님 오셔가지고 뭐 앞으로 꽃놀이 더 많이 모시고 다니시겠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누구랑 같이 올까요? 엄마 미안해. 이 아름다운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해서 도시 사람들이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려하지만 짧아서 더 아쉬운 봄. 하지만 벚꽃이 있어 매년 봄이 기다려진다. 맑은 공기와 푸른 숲속에서 피어난 북유리의 벚꽃.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북유리 벚꽃은 지금이 한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속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피어나는 것 같네요. 네.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네. 춘천 북유리 이 벚꽃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냥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골 한적한 마을이라서 가면 힐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벚꽃을 즐기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벚꽃길을 걸으면 또 이 꽃잎이 날리면서 꽃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매력적이고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봄 마지막 벚꽃 즐기러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기원 씨도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죠. 네. 오늘도 한 석 잔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왠지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안 마시면 허전한 느낌이 온몸을 가득 이렇게 휩싸고 돕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커피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아무래도 원두 커피의 주산지 하면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좀 기후가 온화한 열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재배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고흥의 커피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분위기 있는 음악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좋은 커피란 오늘 여기서 너와 함께 마시는 커피. 밥은 굶어도 커피는 마실 만큼 커피에 매료된 대한민국. 커피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됐는데요. 국산 커피, 어디까지 맛보셨나요? 우리나라 커피 최대 주산지 고흥. 햇과일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신선한 고흥 커피를 지금 만나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고흥군 과영면. 커피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곳에 커피 재배지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커피 농장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지 그랬어요. 안 보이시죠?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고흥이 유일한 생산을 해내는 생산지. 커피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죠? 아프리카 쪽인가요? 제 고흥입니다. 네. 겨우 이제 고흥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절감이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여름에는 좀 서늘해야 되는데 우리 고흥이 이게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해풍의 영향이 있어서 다른 내륙에 비해서 약간 좀 서늘합니다. 고흥에서 커피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는 2009년. 당시 4개 농가가 씨앗을 들여와 커피 농사를 시작했지만 생육 환경과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했는데요. 3, 4년 전부터 본격 상업화에 성공. 전국 제1의 커피 주산지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커피를 직접 심어보는 거예요. 커피 나무가
이걸 심으면 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우리가 먹는 것은 요 껍질 안에 들어있는 네네. 생두를 건조시켜서 로스팅 해가지고 먹는 거고 요 껍질을 까기 전 요 껍질을 파치먼트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합니다. 커피콩 하나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까지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네. 요게 지금 얼마 정도 된 겁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아, 커피나무 1년.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부지런한 손길이 있어야만 비로소 커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꽃이 피었다 치면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보입니다, 여러분. 오, 보입니다. 드디어 커피 고흥의 브랜드. 고흥이 최초의 커피 생산지로서 커피가 자라나는 모습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커피는 보통 여름에 꽃이 피고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는데요. 재배 환경만 잘 맞추면 봄철에도 이렇게 커피 수확이 가능합니다. 최현진 리포터도 일손 좀 거들어야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우선 뭐 보이는 것보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지금 이게 따신 거예요? 네네. 이게 그냥 커피인 거구나. 커피 체리라고 해요. 네네. 이건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먹어도 돼요. 그냥 뭐 무슨 맛은 살짝 단. 그러니까 살짝 단 느낌? 오이에서 살짝 단 느낌 뭐 그런 종류. 커피 지금 매끈매끈하거든요. 매끈매끈. 아, 이게 원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요걸 말려가지고 네, 말려가지고. 한 번 더 까야 돼요. 빨리 해보고 싶다. 요게 고흥에서 고흥이 산지인 커피. 고흥커피의 장점은 재료의 신선도. 이렇게 이제 체리처럼 빨갛게 익는다고 그래가지고 빨갛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커피 체리라고. 커피 체리. 예. 농장에서 갓 따온 싱싱한 커피 체리 이렇게 기계 속에 넣고 커피 콩을 싸고 있는 얇은 껍질인 파치먼트를 벗겨내면 비로소 생두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흔히 보았던 수입 생두의 빛깔과 싱싱한 고흥 커피 생두의 빛깔 차이가 보이시나요? 고흥에서는 현재 커피가 들어간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인데요. 우선 와인입니다. 와인. 뽀얀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마스크팩. 커피 와인은 어떤 맛일까요? 커피의 마지막 쓴맛과 단맛과 감칠맛 요게 좀 섞여있는 듯. 근데 굉장히 매력있네요. 잘 말린 커피 생두는 이제 볶는 과정, 전문용어로 로스팅에 들어갑니다. 커피는 볶는 기술에 따라 무려 100가지 이상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고흥군에서는 현재 고흥 군민들에 한해 바리스타 과정을 100%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수료생들이 굉장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배출이 됐죠. 우리 고흥은 또 네네. 25초. 이제 공에서 커피 생산을 최대. 최대고 또 생산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커피의 세계. 수강생들은 쉽지 않은 교육 과정을 체득하면서 바리스타의 길로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마다 바리스타에 도전하는 이유도 제각각. 이들 중 은미 씨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기농이죠. 근데 개념이 애매해요. 기농인지 기촌인지. 그래서 남편이 집 짓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죽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하니까. 그래 하자. 내일도 모르는 인생. 집 짓자. 집 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제 뭐 여수에 뭐 다리도 놓여지고 고흥하고 그러면 은퇴를 정말 했을 때 커피숍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그냥.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고흥에 놀러 오실 때 이번에 커피를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수강생들이 대부분인 이날 유난히 눈에 띄는 이 남성분. 향기로운 커피 맛에 끌려 여기까지 오셨답니다. 그럼 앞으로 뭐 목표 있으십니까? 그냥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직접 우려낸 커피 맛을 평가한다면 향이 되게 진해서 좋고요. 되게 고소한 맛이 나지만 조금 신맛이 나요. 아로마 느낌 이런 느껴지셨어요? 네, 아로마 느낌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커피숍을 보는 순간 너무 저기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바리스타로. 이날 수업엔 커피의 원료가 되는 에스프레소 머신 추출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 분야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번에 최현진 리포터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여기다가 거치대 하시고 예, 저쪽을 바라보시고 시작부터 선생님 굉장히 답답하신가 봐요. 예, 왼발을 뒤로 이거 뭐 여기 요 짝발이 왼발입니다. 자, 이 왼발을 떼고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체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자, 작은. 자, 그리고 45도. 자, 요거 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가서 네네. 오른쪽 돌리세요. 자, 그대로 돌려서 꾹. 네. 벅벅할 때까지. 추출 버튼. 자,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누르고 샷글라스를 내리세요. 자, 샷글라스를 내리겠습니다. 여기 40. 여기 선. 동그란 선. 거기가 이제 몇 초입니까? 28초. 오, 최현진 리포터 안 하고 바리스타 해도 되겠는데요? 네. 수석 강사로. 형은 커피에 취한다는 게 이런 거군요. 예. 네. 벌써 취하셨어. 자, 그럼 우선 맛을 제가 보면 커피 산지에서 직접 내린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바리스타 과정에 발 디딜 수 있는 건 커피 천국 고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나만의 커피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커피 1번지 고흥에서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잘 먹는 게 뭐야? 지난 4월 4일 강원 영동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가와 산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정밀 조사 결과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은 총 1,757헥타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알려진 피해 면적이 530헥타르였는데 이게 집계를 하다 보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네. 지난 2005년에 있었던 양양 산불의 피해 면적보다 2배가 더 넓습니다. 네, 새삼 이번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피해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헬기에서 바라본 강릉 산불 현장. 눈앞에 보이는 산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다른 산불 비슷한 현장이나 많이 가봤지만 자연 자체가 탄 건 맞지만 자연과 포함된 우리가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그런 터전들이 하루 몇 시간, 12시간도 안 된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처참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아무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심적 부담을 갖고선 비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빠른 대응으로 산불을 진화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쳐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에 타버린 집으로 돌아온 주민이 집안 곳곳을 살핍니다. 행여 건질 것이 있을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지만 온전한 게 없습니다. 속초 장천 마을은 절반가량의 민가가 전소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속초시 장천마을의 마을회관.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40여 명이 한데 모여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리 들리는 것 같고 아직은 마음을 잡지 못해요. 주민들은 심각한 산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요. 눈을 감아도 그날의 악몽이 선명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마당에 계속 나와서 저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침 맞고 안정제 좀 사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상황을 정밀히 따져보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와 행정에 접수된 전국 봉사자들의 요청 수가 217건에 3,000
4,600명입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배치될 것인가, 숙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통행료 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시군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실된 주택과 건물, 산업, 임야 등 다방면에 걸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할 것인가가 취합이 되겠어요. 근데 정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속초와 고성 지역에 있는 52곳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는데요. 사흘 뒤인 8일부터 휴교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피해 지역의 학생들은 임시 거주지에서 등교를 하느라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 학교 버스 돌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역이 벗어나면 어렵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거 특수 상황인데 아무래도 천층까지 학교 버스가 있다고 해도 그 권한은 교육청에 있어요. 평화로웠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형 산불. 우리 이웃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만큼 의료 봉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흔한 질환 중심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아주 특이한 질환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좀 특수한 약들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저희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맨몸으로 집을 빠져나왔던 이재민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선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사무소의 구호 물품 보관소.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 물품이 쌓여 있습니다. 물티슈나 무릎 담요, 세면 도구 등도 있지만 70% 이상은 즉석밥과 라면, 생수 같은 먹을거리입니다. 아저씨 또 있네요. 도움의 손길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엔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속옷들만 다 갖다 줘가지고 애 옷은 아주 한 벌도 못 받았다. 집도 문제지만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동안은 해난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농기계들이 그만큼 많던 거 하나도 잃었지요. 또 농사 지으려고 1년 농사 지으려고 고구마나 뭐 고추 모종 같은 게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죠. 도움의 손길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엔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불 그 이후의 모습을 만나보셨습니다. 아직도 산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돼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피해 복구만큼 또 중요한 게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달래주고 위로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스트레스 지수나 불안감 같은 게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좀 치유 프로그램이 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에 탄 산림이 다시 숲의 기능을 하기까지는요,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산불이 발생하는 건 한순간이지만요, 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그 수십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산불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예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슬픔은 나누고 또 위로해 주려고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다면 복구도 그만큼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좀 주변도 둘러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노기현 리포터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 원주 시향 공연도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벌써 기온이 높아지는 요맘때 네. 네, 함께 좀 이렇게 좋은 공연도 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벚꽃을 또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는 춘천의 부길이. 좋았죠. 이름만 들어도 진짜 부기 영화를 누릴 것 같은 네. 그런 마을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거기도 나들이 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즐길 때 그 일상을 좀 제대로 못 지키시는 그런 또 이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이웃들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춘천시 자연환경공원을 찾아 춘천시의 재활용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리사이클 아트 전시와 종이 구하기 캠페인,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등 전시와 체험을 통해 재활용 자원의 새로운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껴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맛집을 찾아 떠나는 먹방 여행 먹어방.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로컬 푸드 맛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수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감자 옹심이 맛집을 찾아 강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속 치악산 둘레길을 따라 도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역사를 품은 행구 사찰길부터 신나는 숲속 놀이터, 길 위의 풍경 속 한적한 봄나들이 즐겨볼게요. 매일 양치만 열심히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양치를 잘 하지 않아 치주염이 생기면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지기도 한다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양치의 경우 하루에 3회 이상까지 한 번 더 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9% 감소했고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14%가량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치아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평소 양치하는 습관에 대해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